자, 다시. 이것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열네 근육, 28 근육, 42 근육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열네 근육만 요것만 해도요. 아주 좋습니다. 28개, 42개까지 가면은 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다 굴비 엮듯이 다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 아플 적에 상부 승모근 검사할 필요 없이 장요근 검사하면 돼요. 견갑각은 검사할 필요 없이 중삼각근을 검사하든지 대흉근 쇄골질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흉쇄 유돌근 검사나 견갑거근 같은 경우는 흉쇄 유돌근은 당연하게 위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견갑거근은 폐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위하고 연관될 수도 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 본인이 그 엄마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 가지고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날 적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몇 개가 그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적인 문제나 인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손길 쪽에서는 견갑거근을 그 뭐라 그러죠? 코카서스인이라 그러나? 백인 혈통을. 그러니까 백인들은 대체적으로 선택을 견갑거근을 위로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동양계 쪽이나 우리 한국계 같은 경우는 폐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선택적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가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이거나 그, 그, 그 인종, 그러니까 백인, 흑인, 그리고 동양인, 뭐 이런 그 인종들 있죠? 그 동양인들도 뭐 아랍 사람 다르고, 또 이쪽 동남아 쪽 다르고, 또 이쪽 대륙권 쪽 다르고 그러잖아요. 몽골리안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마 그래서 조금 그 선택적인 근육들이 가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가시위근, 큰원근, 그러니까 뭡니까? 인맥동맥 먼저 검사하고 이제 위부터 검사하든지 여기 살림손길은 위부터 나와 있죠. 그 AK는 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순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한 그걸 잡은 거니까. 맥박 검사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더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강한 맥진, 약한 맥진 하면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하게 되면은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특히 뭐랑 연관 있죠? 에너지 강의 이제 부산 강의 가는데요. 부산에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그 학업에 그 금단증이 생기니까 원래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그 9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해야 될 거를 지금 9월 달이 됐는데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팀들도 안 되겠다. 그래도 하자. 그렇게 해서 몇몇 그러니까 한 분이 근무를 해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 그러고 아마 다
6, 7명 참석하실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때 에너지 강의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쓰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뭐겠습니까? 선생님 강의 들으셨으면 아시잖아. 기시종지 테크닉. 눈 안구 방향하고 호흡하고 얕은 맥만 쓴다 했죠? 깊은 맥은 안 쓰고. 방소삼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3초 위, 대장, 뭐 폐 이건가? 하여간 이렇게. 그럴 때 정도 쓰지 뭐.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 쓰기엔 더 어렵죠. 이런 것들은 뭐 표준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이거. 우리 의료 쪽이나 기초적인 데서 다 쓰는 방법이죠. 통증이 없음을 0으로 할 적에 아주 죽을 것 같은 통증을 10으로 봤을 적에 당신 지금 몇 정도냐? 8. 근데 이것도 다 환자들 그 컨디션에 따라 뻥 깐다 그랬죠. 지들이. 어제는 8이었다가 오늘은 막, 오늘은 10이에요. 다음날 되면 또 한 7로 떨어졌다 그러고. 중구나.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 병원 언제쯤 와야 돼요? 막 이렇게 우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 치료를 쭉 받는데 이제 지겨워. 그럴 적에 지금 통증이 있는데 있다가 내가 깜빡깜빡 까먹는단 말이에요. 나 허리 아팠었는데 지금 안 아프네?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요. 그 아픈 사람들은 항상 그 아픈 게 계속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불현중에 아유 허리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까먹었을 적에는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치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까먹을 정도가 되면은 거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현듯 아직도 좀 아프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그건 아직 해결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색깔 요법에서 이렇게 뭐 파란 거 보세요, 빨간 거 보세요 이렇게 뭐 하는데 다음 장 보면 나와 있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거기서 휙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하얀 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패대 쪽에서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네?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까지 다 나와 있죠. 감정적인 것까지 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목이 떨어졌다 해서 분노가 그러니까 이게 잘 알으셔야 될 게 선생님들이 이게 분노도 정상적으로 화를 내야 됩니다. 내가 뭐지? 뭔가 불합리한 걸 당했다 그럴 적에 그걸 의견을 제시하고 화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화낼 때는 화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열받은 상황이다가 아니라 분노를 표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삭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 그래서 이 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사랑, 증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이 없는 거 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버로딩 되면 어떻게 돼요? 꼭 꽂고 다니는 거지. 실실 쪼개면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항진과 저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의 원한에 차 있다가 아니라 분노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마음속으로 삭히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줍음 많이 타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쪽이 없는 거지. 당당하지 못한 거지.
여기도 보면 이제 그거죠. 이건 생각의 중추라 그랬잖아요. 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너무 지배해지는 경우가 있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막 이런 걸 못 버리고 막 집요하게 막 갖고 있고 막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항진과 저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 슬픔, 죄책감. 그러니까 이게 항진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막 맨날 슬픈 사람이. 근데 이거 없는 사람, 저하된 사람 은 어떻게 됐어요? 사이코패스를 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항상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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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걸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요런 여기서 산림손길에서 제안하는 경락 방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AK는 특히 이제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지. 항진됐다 그러면은 이건 다 항진되게 되면 다 이렇게 이런 걸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저하됐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반응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불안감, 뭐 두려움 이런 게 없잖아요. 겁대가리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막말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것 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저 바이킹 같은 거 잘 타는 거지. 그 뭐 낙하산 레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옛날에 제가 저 NOT 강의할 적에도 플라이트 앤 파이트라 했잖아요. 그, 그 원초적인 감정 중에서 먹는 거, 그리고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그리고 그리고 리프로덕션, 재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런 관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진만 보지 마시고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다 항진이죠. 너무 슬퍼, 다 항진이잖아요. 근데 이 경락의 항진 저하랑 감정의 항진 전자는 그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경락이 지금 저하돼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슬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경락의 항진 저하랑 감정의 항진 저하는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같을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쪽에 신장이나 방광이 항진된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뭐 공포물 같은 거 좋아하세요?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그런 거 막 다이빙 하는 거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되게 무서워해요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항진인데 다 같은 케이스인데 항진인데 너무 좋아한다거나 항진인데 둘 다 항진인데도 어떤 파트는 너무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파트는 또 너 겁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 감정의 항진 저하랑 경락의 항진 저하는 딱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문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알아내야지 딱 보면 압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초반에 많이 했죠. 자, 이거 뭐 내부 바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인맥 동맥하고 위, 비, 심, 소, 방, 신, 심포, 삼초, 담, 간, 폐, 대장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약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영문으로 할게요. 이게 저 때는 이게 극상건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가시위근 해버리면. 큰 원근, 이거 대원근이라고 해요. 스프라스피나투스 테라스 메이저. 다음에 이제 팩토랄리스 메이저, 그러니까 대흉근입니다. 저희는 대흉근을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라티시무스 돌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서브스카플라 리스, 그리고 쿼드라투스, 아니 이거 뭐야, 대퇴 사두근인데 쿼드라스 퓨머라 그러나? 아유, 영어를 하려니까 또 안 되네. 여기는 뭐야, 비골근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비골근, 방광은 이게 피불라죠, 피불라. 피불라리스라, 아니 뭐지? 아이 몰라, 까먹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할게요. 맞죠? 페로니우스. 그 다음에 스와스, 장요근, 허리근. 그 다음에 그루투스 메디우스라고 해요. 중둔근으로 하십니다. 중둔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테레스 마이너보다는 극하근으로 하세요. 극하근 하셔도 되고,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깨 각도만 달라지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쓰세요.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전삼각근, 안테리어 델토이드. 그 다음에 팩토랄리스 메이저 스터널 레벨, 흉골, 대흉근 흉골지죠. 대흉근 쇄골지는 위구. 이거는 여기는 앞톱니근으로 돼 있잖아요. 전거근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거. 근데 중삼각근을 하셔야 돼요. 중삼각.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저게 스카플라가 이렇게 벌어지나 안 벌어, 하각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이걸 보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여기는 뭐 요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요거는 대장 근육은, 대장 경락하고 연관된 근육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다 할 줄 아시는 게 좋아요. 대퇴근막장근이라고 배웠는데 텐더 파셜 레타레 이렇게 돼 있고, 함스트링, 슬개근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함스트링. 그 다음에 카드라투스 lumborum, 이건 요방형근이죠. 허리 네모근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간 요 대장 근육은 세 개를 다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엎드려 쪽에 검사할 근육이 슬개근밖에 없어요. 함스트링밖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건 중삼각근하고 엎드려 있는데 이걸로 할 거야. 어떻게 이걸로 할 거야. 슬개근이 제일 좋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에서 톡이 왔네. 라카이 코리아 얘기하다 보니까. 자, 뭐 이런 차트가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이건 뭐 넘어가시고. 근육도의 사용법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다음 장 넘기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큰 글씨로 기본 연례 근육이다. 요건 놓치지 말아요. 요거는 기본 연례 근육은 일부러 큰 글씨로. 그러면서 이제 만일 기본 4개 중에 어떤 근육인지, 연례 근육 중에 하나가 유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하부 근육들도 다 검사해서 복원시켜 놓으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42개 근육을 다 검사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거 아주 노가다입니다. 이거 연례 근육 정도 검사는, 왜 그러냐면 한쪽이 연례 근육이라서. 그럼 한쪽도 연례 근육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28개. 근데요, 선생님들 그거 익숙해지면은, 저야 뭐 한 10년 넘게 썼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 3분이면 다 됩니다. 2, 3분이면은 28개 근육 그냥 쫙 검사할 수 있어요. 스킬해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이걸 책을 보는 방법, 이 책을 보는 방법을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나오면 요것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책을 이제 보이는 거고, 다음 장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볼 적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라 거고, 책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이는 곳, 닿는 곳까지 다 설명돼 있죠. 이렇게. 그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는 곳, 닿는 곳이 왜 있다? 치료하려고. 그래서 이는 곳, 닿는 곳으로 할지 아니면 근섬유로 할지, 아까 전에 얘기 나왔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 드린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일지를 쓰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넘어가시고. 넘어갑시다. 좀 이렇게 뭐 체크하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뭐 저기 뭐야 어디다가 이렇게 크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연습할 적에는 이렇게 하시라 이거죠. 실전에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야 뭐 한 10년 됐으니까 다 그냥 빠르르 나오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면은 요것만 뭐 카피해가지고 좀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뭐 이런 데다 붙여놓고 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첫 인맥입니다. 인맥. 컨셉션, 베셀, 센트럴, 메르디안 이렇게 돼 있죠. 인맥.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뭐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여간 센트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 안에 센터에 척수신경 있잖아요. 척수신경. 그리고 브레인. 그런 것들이 다 딱 이렇게 해서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브레인이 있고 콩나물처럼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왜 바깥쪽으로 어떤 그 중앙하고 연관돼서 미세신경들과 연관돼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중앙, 그러니까 겉표면에서도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쪽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뒤쪽은, 등 쪽은 그게 척수신경이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한 사이클 도는 거죠.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뒤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데 이 동맥 가문은 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타원형으로 이 사람이 옆에 있다고 치고 하면은 인맥도 이렇게 흐르고 동맥도 이렇게 흐른대요. 근데 이승훈 원장님인가? 그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가? 거기서 보면은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옆모습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돌아간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꽃 봉우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있나 봐요. 유주 방향도 보통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그렇지, 왼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틀려?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그 알기 쉽게 하는 게 일본 애들이 표현한 게 제일 알기 쉬워요. 자반계, 우반계. 그러니까 자반계가 95%인가 그렇다잖아요. 그 5%가 우반계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트랙을 돌 적에, 달리기를 할 적에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다 좌반계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우반계인 사람은 육상 암만 해봐야 1등 못해요. 그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좌쪽으로 계속 돌게 되는 그런 스파이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회오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패턴이
95%가 이쪽이고 5% 정도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를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흐르는 게 정상인 사람도 있다는 소리죠. 그게 한 5% 된다는 소리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육도 견갑거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내전근이나 전삼각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나 뭐 위나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차원 점프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또 나와요. 그 내전 같은 경우 3초로 잡아놨다고요. 여기 이 살림손길에서는. 근데 체크하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심포가 더 많아요. 내전근 심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종, 지역, 개인적인 선택 이런 것들 때문에 몇몇 근육들은 그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삼각근은 그 이 살림손길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담하고 연관된 거. 수락근하고 이 전삼각근은 담경락하고 연관된 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또 전삼각근이 어디 인종을 만나게 되면 폐하고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나올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폐경락 이렇게 되잖아요. 대장경락, 경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맥하고 동맥만 맥이라 그럽니다. 근데 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양교맥 뭐 해서 맥이라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소한의학 언론 있잖아요. 거기 찾아보시면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은 맥에 대한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맥, 동맥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경락도 뭐 손에서든 머리에서든 다리에서든 수직 이렇게 수직 상하로 흐르잖아요. 맥은 인맥, 동맥 요것만 빼놓고는 이렇게 흘러요. 수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뭐지? 뭐 여기 상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뺑글뺑글 돌아간대요. 이렇게 해서 스파이럴 에너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를 여기 팔에도 뭐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 흐르고 심포도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대장, 폐, 심포 뭐 이런 것들 흐르잖아요. 요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옆에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쳐봐요. 이렇게 연결시킨 경향이 이 몸 쪽이나 이런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그게 맥이라는 소리, 맥.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또아리 털듯이 쭉 올라온대요. 뭐 그렇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직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직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수평도 좀 생각하시라 이거죠. 양쪽 이쪽 라인하고. 괜히 또 이게 썰이 또 길어지면 안 돼. 다음 장 넘겨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맥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시면 되고, 인맥은 또 의외로 음이네요. 음이고 포괄적으로 오행의 은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조 및 영양, 그러니까 생 기능에 그리고 포괄적인 몸의 모든 체계의 영역.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뇌란 얘기, 뇌. 뇌 기능은 어떠한가? 여기 맨 밑에 장에 써 있죠? 뇌 기능.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요 오행에 대한 은유 같은 걸 좀 잘 생각. 보라색 뭐 어떤 것이나 딱 이렇게 이런 말들을
바뀌는, 자, 두 번째 보면은 계절이래. 바뀌는 계절은 당신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그 그로잉 아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애들 같은 경우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노화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순탄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빨리 늙어도 안 되잖아요.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또 너무 안 늙으려 그래도 좀 안 된다는 소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의역을 해놨지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놨지만, 그래도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썰 풀어주기에는 다시 또 순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 어둠이 지닌 양육이라는 속성에 관해서 생각해보라. 이게 다 고- 인맥에 관한 어? 거죠. 여기가 지금 다 인맥에 관한 거. 그렇죠, 있죠. 각 경락마다 다 있다니까. 이거를 쭉 다 읽어보셔야 된다. 기후, 냄새, 맛, 감정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고객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이렇게 공부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오행의 이런 것 중에서 자 보면은 뭐 신체 구성 조직 막 이런 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요것도 좀 힘들어. 사실 요거라든지 요런 거 냄새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잘 해서 만약에 냄새 같으면 뭘로 가시면 돼요? 아로마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맛은 뭐 이제 선생님들 뭐 음식 만들고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영양사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거 봤으면. 그리고 감정은 이제 이건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여기서 집중해서 볼 거는 뭐 소리치료도 생각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며칠 전에 버스 탔는데 그 할머니가 버스 기사 바로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태극기 부대야. 그러니까 어디서 집결하고 뭐 하고 뭐 누구 놈을 뭐 어떻게 또 하는 거를 데모를 어디서 연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카카오톡에다가 빨리 전달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리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뒤에 버스 운전하는 분이 듣다 열받아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해요. 아니면 그 잘하는 운동도 아닌 것 같은데 잘하는 정치적인 감각도 아닌 것 같은데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냐고. 알았어요. 또 할머니 또 죄송합니다. 야, 좀 이따 얘기하다 끊자고 끊더라고. 이런 거. 그 소리. 예,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있을래나? 여기는 인맥이라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센트럴 시스템이니까 이거 깨지면 조지는 거야. 극학은 깨져 있잖아요. 브레인 지금 다운돼 있다고 선생님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50경 걸린 환자분들, 이거 잘 안 올라간 분들 중에서 한 70세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극하근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하근 그 텐던 힘줄 나간 분들 있잖아요.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수동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수동으로 올라가요. 누가? 본인이 올려면 못 올려요. 그 힘줄 이거 끊어진 분들. 본인이 못 올려요. 거의 극하근 텐던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상근. 죄송합니다. 극상근. 수프라스피나투스. 요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메르디안 트레이싱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기능을 하는데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쪽이 약하냐? 척수 반사점, 신경 림프, 혈관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는 곳 닫는 곳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경락 처치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아까 그 지법이나 뭐였죠? 그 경락 청소 있죠? 그걸 하시면 돼요. 어디 혈관을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다음 장 볼까요? 요렇게 그림이 돼 있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래서 모혈 뭐 점검할 필요 없다. 인맥 경로, 두덩이뼈 여기 치골결합 여기서부터 턱을 아랫입술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없어요. 그죠? 자, 봐봐요. 몇 장 넘겨볼게요. 일단 위부터 볼게요. 위. 동맥 말고. 인맥, 동맥이 다 그렇거든요. 자, 여기는 요 위경 이렇게 설명돼 있고요. 다음 장 넘기면은 이렇게 또 설명돼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요 그림이 있는데 인맥 동맥만은 없어요. 인맥 동맥만은 어떻게 처치하냐면 이게 트레이싱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 집업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NLMV 뭐 척추 반사점 했는데 이제 경락까지 하려 그러면은 이거 반응하고 이거 반응하고 체크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체크해 놓는데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렇게 해서 살짝 친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딱 치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다시 검사해 보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버텨지나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지워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져 있던 게 딱 돌아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트레이싱 그러니까 추적을 해줘야지 흘려보내줘야지 그 동맥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맥 에너지가 인맥도 마찬가지지. 인맥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할 건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옆으로 누워놓고 하면 되겠죠. 딱 찍어도 다시 검사해 보는 거예요. 빨리. 근데 떨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꼬리뼈 쪽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지면 이 사람은 방향이 입술에서 꼬리뼈다. 꼬리뼈에서 입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아니면 치골결합에서 입술이다. 아니면 입술에서 치골결합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체크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해버리면 돼요. 양쪽 약했다 그러면 척추반사점 방향성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막 때미듯이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 척추반사점 문질러 주고 그러면 이제 하나는 살아났잖아요. 그럼 얘는 필요 없어. 얘다 그러면은 그 특이한 NL 그러니까 신경 림프 반사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 양쪽을 동시에 다 대표하는 경우는 거기만 하면 되는데 둘 다 NL 같은 경우는 둘 다 오른쪽은 오른쪽만 왼쪽은 왼쪽만 해주면 돼요. NV는 양쪽 다 하라 그랬잖아. 이거는 이게 약해지든 이게 약해지든 이거 다 두 개 있는 건 동시에 다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NL은 신경 림프 반사점은 여기 약하면 여기 부분에 NL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냐면 그게 이렇게 신경혈관 반사점이 이건 세 개네요. 세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니까 선생님들 아이씨 그럼 이건 뭐 손 세 개로 잡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거는 요렇게만 짝꿍 지으면 돼요. 수평적인 것만. 그리고 요렇게 짝꿍 지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대보고 버텨지나 보는 거고 이건 양쪽 대보고 요건 하나만 대보고 버텨지나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만 떨어지더라면 여긴 필요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거야. 요걸 딱 듣더니 버텨지라. 오케이. 이 사람은 여기구나.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뭡니까? 앞에 거. 척추 반사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양쪽 근육이 위약한 경우인지 찾아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검사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요거 검사했는데 떨어졌으면 빨리 이쪽 거 검사하면 돼요.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 했더니만 여기도 버텨줘. 그러면 이거 일단 검사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대흉근 쇄골체설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빨리 이걸 검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양쪽이 약한지를 확인해서 요건 버텨지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요것만 약하네. 그러면은 이건 할 필요 없죠. 그렇게 가시면 된다 이거야. 검사할 때 이쪽 거 쭉 검사하다가 위약 근육이 딱 나왔으면은 반대 거 빨리 검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것만 약해져, 이제 극상근으로 얘기할게요. 요것만 약해져 있어 지금. 요건 괜찮은데 요건 약해져 있어.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그 림프 반사점, 그 다음에 혈관 반사점 다 찾으라 했잖아요. 찾아놓으라 이거야. 찾아놓으라. 지금 그걸 바로 즉시 치료하지 말고 찾아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곳 닿는 곳 그것도 찾아놓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금방추로 이용할지 아니면은 힘줄로 이용할지 이거 다 찾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락도 찾아놓는 거예요. 경락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거를 메모지 같은 걸 줘서 처방전처럼 어머니 요런 거를 좀 그 구할 수 있는 거 잘 정어리 같은 건 뭐 잘 구하겠죠. 프로폴리스 이거 뭐 구할 수 있는 거. 꽃가루 같은 거 어디서 구하지? 야생꿀을 어떻게 구해? 그냥 꿀이겠지. 물 좀 잘 드시고 요런 것들을 뭐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은 음식에다가 뭐 추가해서 식사하실 때 드시든지 간식거리 조금 드시든지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영양 섭취, 영양 알려준 거잖아요. 여기는 디톡싱은 없습니다. AK 책에는 디톡싱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이제 복잡해. 그러니까 살림손길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배우기는 용이한데 그 진행 과정이 우리 같은 의료인들은 더 빠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맨날 그랬잖아요. 구조화학, 정신에너지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떤 근육이 약하면 한 포대로 그냥 딱 이렇게 해서 살려놔라. 일단 그 위약 근육을 살려놔라 이거죠. 그리고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시든 뭐 오전 오후로 하든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관리 차원에서. 안 아파도 이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초창기 때 얘기할 적에 첫 강의에서도 심각한 사람 다 병원 가라 이거야.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패턴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오전 오후든 뭐 가족들은 오전 오후까지 해줘도 좋겠죠. 뭐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뭐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 패턴을 갖고 꾸준히 하라 이거예요. 꾸준히 규정 잡기를 하면은 만성 질환이 조금 있던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러지 같은 경우도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근골격계도 지구력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나 심장병 있잖아요. 이런 거 약 먹는 거 그거는 살림손길에서는 이제 절대 지향하지 않는다 이거죠. 약보다는
아까처럼 그런 음식들 있죠. 그걸 계속 처방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나갔네? 이게 억제돼 있네? 그러니까 위약해져 있네? 그러면 그런 식단을 뭐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일주일 텀이다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드시라는 거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체크할 적에, 다른 게 약해져 있으면, 요번 주는 요런 걸 또 첨가해서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이틀에 한 번이면은 이틀 동안은 요거 드세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게 또 여전히 망가져 있는지, 그러면 그거 계속 드세요. 일단. 그런 음식. 그렇게 카운셀링 해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감정.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인맥동맥은 감정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고, 일단 어쨌든 여기다가 요 감정을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오행의 운율을 잘 이용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 다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용하기 편하달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요 정도다 이거죠. 감정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다 찾아놓고, 요거 감정에서 좀 뭐랄까 라포가 좀 형성된 고객이나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죠. ESR 이거. 이제 ESR 그러면 이거. 눈 감고 속상한 거 떠올리라고 하신다 이거. 이렇게 모든 감정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뭡니까? 이거는 의식하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다는 거죠. 여기 이면이 뭡니까?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의 이면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컨트롤 쪽에는 EFT 같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명상을 하든 EFT를 하든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이지 나오나? 썩 빠르지도 않네. 자, 요런 프로토콜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척추 반사점 있잖아요. 양쪽 약했을 적에.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했을 게 여기를, 이게 선생님들 그 그림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 문질러 보고 위로 몇 번 문질러 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돌아오느냐고 확인하시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돌아오나 확인하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렸더니 둘 중에 하나는 돌아오더라면 그 방향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반사점 혹시 양쪽이 약한 경우면은 요걸 해서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밑에 아니면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신경 림프 반사점을 여기 있구나. 요거는 오른쪽이잖아요. 이건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여기를 대보는 거야. 이렇게 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지면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앞에 뒤에도 있잖아요. 뒤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니까 이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돼 있네요.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버텨지면 여기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니까 요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오른쪽 건 할 필요 없어요. 림프 반사점은 여기만 딱 해보는 거예요. 여기만 딱 대보는 거예요. 여기도 살짝 문질러 놓고, 왼쪽이죠. 왼쪽을 문질러 놓고 버텨지네. 여기도 해야 되겠고. 체크해 놓는 거죠. 혈관 반사점 위에 있죠. 앞쪽에 있었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렇게 한 세트고 요거 한 세트다 해서 반응하는 거. 여기서 반응하는 거. 여기서 반응하네. 둘 다 반응할 수도 있겠지 뭐. 여기서 반응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한 30초, 요거 한 30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는 곳 닿는 곳 써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래 했더니만 돌아오네. 그러면은 얘는 이는 곳 닿는 곳을 해주고. 근데 안 돌아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벌려봤더니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줄로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힘줄로 해야 되겠구나. 힘줄이 있는 곳 닿는 곳 이거예요. 요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경락은 이거는 이제 위냐 아래냐 요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조금 이따 또 이제 나오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영양 아까 얘기했고 감정 얘기했죠. 이렇게 요 사이클로 그 근육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 근육을 개선시키는 한 세트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근육을 개선시키는 한 세트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심을 한 1시 정도에 먹으러 갈까요? 배고파요? 조금 한 1시쯤은 먹어. 광주 회관 어때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광주 회관. 6명 이상 되는데 그 내일부터예요? 뭐 이렇게 따로따로 앉으면 되는데 이제 요 경락에서는 이제 그 아까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박스 그림이 있게 되면은 그때 그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아까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 군데의 포인트를 찾아서 여기냐, 그러니까 발로 해서 그런데 여기냐예요. 응, 응. 그래서 여기면은 이제 여기랑 연관이 있을 테고 여기면은 요 조기부하고 연관이 있을 테고 여기면은 이제 상향하고 연관이 있을 테고 이렇게 고기를 문질러 주면 된다 이렇게 그게 다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요게 그 근육이 위약해져 있을 적에 행위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응용적인 방법 몇 페이지로 갈까? (232페이지) 232. 이제 232페이지 1페이지에서 균형 잡기의 이론의 심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2페이지로 가면은 이게 또 쭉 나와요. 이제 심화 과정 해가지고 쭉 나와요. 이렇게 오행 주기부터 사암손기 이론 오행 법칙.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도 지금 난감합니다. 자, 25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51페이지. 왜냐면 앞에 거는 이게 지금 다 경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쉽고 이거 굳이 또 제가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한 것들이 많아요. 251페이지를 보면은 귓바퀴 운동 뭐 써 있는데 귀 잡아당기기를 배웠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개 돌리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고개 돌리는 거. 그래서 다시 귓바퀴 운동을 그냥 했잖아요. 지금 튜너업인가 할 적에 귀 잡아당기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방향이. 이렇게 돌렸을 적에 어떻게 보면은 목 경추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경추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귓바퀴 운동을 다시 하고 25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시각억제라고 있죠. 시각억제. 안구 운동. 안구 운동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 그리고 여기 책 말하기도 있어. 말하기도 있고.
자, 255페이지 보면은 드디어 피겨 8 팔자 에너지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참 말해서 대단해. 아,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럽냐. 내 팔자야 그러다. 야, 이게 팔자 진짜 에너지가 있을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팔자 에너지는 에너지의 흐름과 동시에 교차 패턴입니다. 교차 패턴. 에너지자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경락은 직진한다 그랬잖아요. 수직 하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보는 뭐라 그랬어요? 교차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차한다.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꼴이 팔자다 이거지. 피겨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네이클로버가 유명한 거야. 이게 보면은 팔자를 두 개를 꼭 합쳐놓으면 네이클로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여기도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 보면 네이클로버라고 돼 있잖아요. 네이클로버. 그죠? 방향성이 이렇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시 인맥 95페이지 아니 98페이지로 갈까요? 98페이지. 여기로 갑시다. 자, 이제 요 포맷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근육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뭐 이제 이렇게 말이 쭉 써 있는데요. 간단한 그림부터 사진 이렇게 해서 누워 있을 때, 서 있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사진이 조금 저기 하긴 한데 뭐 어쨌든 요거는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두 분이 짝이 되시고 이렇게 두 분 짝이 돼서 한번 그냥 선생님이 뒤돌아볼까요? 서서 볼까요? 서서 해볼까요? 조금 있다가 뭐 눕든지 누울 때 되면 눕든지. 자, 옆으로 나란히 시키시고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거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잠깐 나와보실까요? 조심. 자, 여기서 이쪽 가고 싶으시면은 어깨, 무릎, 팔꿈치 쭉 펴시고 요 정도 들으시면 돼요. 이거 너무 들으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거 중상각근이 돼버립니다. 요 정도에서 들고 계시고 그대로 유지. 제가 여기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밀 텐데 안 밀리게 버텨보세요. 버티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이쪽 거 한번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들고 계시고 유지. 자, 버티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이제 양쪽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해보는데 한번 해보세요. 샘플로. 해보셨어요? 되죠? 또, 뭐, 이종원 선생님도. 응? 네. 하고 나서 이제 방향하고 네. 아니면 다시 할 때 지우는 게 지우시라고 했잖아요. 여기 방향을 요거 손 요걸 집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안 내도 되는데 이렇게 살살만 문지르시면 이게 정보가 남아 있으면은 봐봐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걸 치료를 해야 되거든. 여기 잡고 이렇게 친 다음에 안 지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헷갈려요. 방향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간 다음에 딱 찍고 지워주고 딱 쭉 올려서 찍고 지워주고. 네,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어느 손가락? 아무 손가락 요걸로 만약에 이걸로 찍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고. 그래야지 이게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몸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워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그래서 방향성을 이렇게 인식시키라는 거죠. 몇 분 됐지? 1시간? 조금만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쉴 겸 점심 드시러 가면 되겠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샘플링을 다 해봤잖아요. 잘 버텨지죠? 웬간하면 버텨집니다. 근데 이제 저항을 줄 적에 0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0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강도 세기라고 보고 이쪽을 시간이라고 보자고요. 시간. 그때 0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0에서. 저항을 줄 적에 금반응 검사에 저항을 줄 적에 0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0 내지 터치라 그럴게요. 터치만 하세요. 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강하게 하는데 점점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터치 내지 제로라는 상황에서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스무스하게 강도가. 자, 버티세요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눌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티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지는 거예요. 강도가 이렇게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티세요 한 다음에 확 눌러보면 어떻게 됐어요? 잘 못 버틴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옳은 예예요. 옳은 예고 이제 잘못된 예가 뭐냐면은 접촉한 다음에 이렇게 너무 센 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세지는 거. 한 몇 가지 타입인데요. 처음부터 확 잡아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눌렀다가 갑자기 세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쭉 가다가 잘 갔다가 잠깐 쉬고 갑자기 세지는 거. 이렇게.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금반응 검사의 그 실패가 세 가지 타입인데 이제 앉아 계세요. 이 팔만 좀. 여기서 제가 버티세요 하면서 버티세요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얘가 보면 버티세요 한 다음에 꽉 눌러버리는 거. 그 다음에가 버티세요 누르다가 이 더 세게 누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버티세요 잘 누르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럴 적에는 버티던 근육이 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예고 나쁜 예가 이겁니다. 나쁜 예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누르려고 작정하고 막확 덤비면 안 된다. 버티세요. 그렇죠. 선생님들 팔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잡고 터치만 했어요. 터치만 해서 점점 눌러보세요. 점점 이렇게. 요 개념입니다. 근데 끊기면 안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다 잠깐 쉬었다가 눌러보세요. 이게 떨어진다니까. 나도 떨어져. 내 손으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든 점점 눌러서 세게 눌러봐. 이것도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막 눌러봐. 요 세 개를 조심하세요. 저항을 줄 적에. 이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몸에 안 박혀 있으면은 나중에 막 뭐는 되는 것 같고 뭐는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버발. 그러니까 오다 주는 거. 버티세요. 조금만 좀 버티세요. 이렇게 파이팅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버티세요 하면은 안 하려는 사람은 그냥 에휴 뭐야 이게 이런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버티대. 자, 버티대 이렇게 파이팅 시켜라. 우린 CST는 뭐라 그랬어요? 재워버리란다. 재워서 완전히 이완을 시켜야 흡수가 되는 테크닉이고, 우리는 깨워야 돼. CST하고 거꾸로 이 사람을 환자를 깨워야 돼. 파이팅 시키고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앞에서도 자꾸 그 뭡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이제 시행합니다. 이런 얘기가 앞에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시켜서, 자, 이제 이 프로토콜, 살림손길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시행할 겁니다 하는 걸 인지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도 너무 약하게 얘기한다든지 하지 말고 조금 톰보이가 되라 그랬죠. 말괄량이처럼 좀 톰보이가 돼서 좀 파이팅을 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그 PT라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자, 버티세요, 보세요. 하나만 더 이렇게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반응 검사의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 이 오류가 나는데 이런 파이팅과 이런 저항을 일으켜주게 되면은 이 파이팅도 안 시키고, 자, 버텨보세요 하면서 확 잡아 누른다든지 이러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 상태에서 이걸 지켜주셔야 된다. 이 근반응 검사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근반응 검사가 돼야 이 살림손길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기법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기초 강의나 뭐 할 때 보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뭐 이걸 안 해가지고는 AK가 성립이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말빨로 뭡니까, 그 자세 분석하고 막 이거 해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자, 얼추 버텨졌고, 너무 좀 세던가요, 선생님? 강도가 어때요? 서로 비교해보면 괜찮아요? 톤이 좀 약하죠. 그래서 저기 선생님은 좀 저항값을 좀 적당히 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줘버리면 못 버텨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파이팅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해줘야지 몸이 깨거든요. 버틸라 그러지, 그렇게 안 해버리면은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셧다운 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밥때가 좀 점심때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그 살림손길은 그 아까 균형 잡기 처음에 시작할 때 집업, 스위치온, 툰인 이걸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살림손길 쓰는 사람들조차도 처음에 그거 안 해요.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빼버린다고. 금반은 검사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매가리가 없다든지 톤이 너무 세다든지 그걸 인지했을 적에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AK에서는 그거를 신경계에 부조화라 그래가지고 그걸 스위칭 해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스위칭 해결법이 그 균형 잡기 초기에 있던 집업, 스위치온, 툰인, 이게 스위칭 해결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대체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 금반응 검사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의심이 간다든지, 검사에서 워낙 매가리가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다든지 그럴 적에는 다 스톱하고 다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튠인, 뭐 집업, 튠인, 스위치온 이런 걸 들어간다 이거죠. 머리카락 당기기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추 시스템이 가장 중추 시스템이
그럭저럭 정상인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그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극상근 같은 경우는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버티세요, 버티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스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모아주면은 일시적으로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모아줬어요. 자, 버텨보세요. 떨어집니다 지금. 그럼 선생님 이제 다시 벌려볼게요. 자, 버텨보세요. 이제 버텨져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근육도 정상이지만 이거를 받아서 대먹이만은 중추 시스템도 정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폴라리티. 자, 버티세요. 잘 버텨져요. 마이너스 버티세요. 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인지시키잖아요. 근데 몸이 이 극상근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극상근도 정상이고 여기서 인지되는 중앙 시스템도 정상이기 때문에 요걸 더 선호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줘서 떨어지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해서 보면은 머리카락 당기기 좀 하고 자 버티세요. 버텨져요. 수분 괜찮아요. 요렇게 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했던 집업, 스위치온, 툰인, 수분 검사, 뭐 이런 에너지 검사 굳이 초반부터 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현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책에서는 원론적으로는 쭉 한번 쭉 잡고 들어가라. 우리는 뭐 어디 아파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약간의 사실상 노인들 정도 되면 약간의 개인적인 지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장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진찰을 받았을 적에 아니면 뭐 당뇨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알러지가 좀 있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달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균형 잡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설령 지금은 거기랑 연관이 없는 것들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서로가 다 이렇게 딱 우리 그 큐브라 그러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샥 해가지고 맞춰 육각형 그것처럼 달라락 맞춰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지구력이 필요해서 여러 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습을 시작한과 동시에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 그림대로만 하면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른다. 그래서 딱 버티는 느낌. 특히 이 선생님들 그 책상이나 이런데 쿠션 많은, 그치? 쿠션 없는데 이런데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환자 몸의 근반응이, 근육이. 근데 뭔가 이렇게 지직거린다든지 그러면은 아 이분은 좀 뭔가 파이팅을 시키든지 깨우든지 자 버티되 이게 좀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초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은 이제 살림 손길이다 보니까 살림 손길 버전으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집업, 스위치온, 튜닝, 수분 이런 걸 쭉 앞에 했던 것처럼 처치해주고 다시 들어보시라. 다시 이제 근반응 검사로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인지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제 요 극상근 할 때만 하나 또 있잖아요. 또 계속 이제 근육 계속 나와요. 그때 그걸 다 이 시스템이 장착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 이제 따로 또 안 가르쳐 드려요. 안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못하면 또 알려줘야지 뭐. 하지만 지금이 제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또 사이사이 또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참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저도 한 1, 2년을 고생했어요. 1, 2년. 야,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요령을 모르는 거죠. 요령을. 그러니까 막 한 1, 2년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좋긴 좋은데 이걸 못 하니까 근반응 검사가 잘 안 되니까 좀 며칠 동안은 또 외면할 때가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안 쓰면은
안 쓰자니 또 아쉽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요령이나 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은 좀 더 빨리 AK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초창기에 강의했을 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은 좀 그 초창기에 들으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저한테도 실패죠. 그러니까 팔로잉이 잘 안 되는 거야. 다음 강의, 어드밴스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팔로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반응 검사 때문에 이제 난 다른 거 할게 그냥 이렇게 엑스레이를 리스팅 해가지고 요거 틀어주고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치는 거 이런 거 할게. 이거는 잘 안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근반응 검사 이거를 이제는 웬만한 다 씁니다. 아마 스본수도 그쪽에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스본수도 연구하는 사람들이든 뭐 NOT든 아니 SOT든 뭐 한의사 선생님이든 뭐 어디든 다 써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높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베이지 기본이 안 깔려 있으면 이거 암만 책 보고 이거 책거리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거 해봐야. 그러니까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반응 검사다. 자,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조금 식사하러 이제 가셔야죠. 식사는 광주회관으로 갈까요? 광주회관 문 닫았으면 어떡하지?